안녕하십니까. 오늘 2020년 5월 13일 아침 8시 30분인데 오늘 아카데미 2강 시작을 하겠습니다. 저번에 1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. 지금 화두 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화두는 무엇이고 또 화두를 무엇을 잡아야 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. 우리가 화두를 잡는 이유는 그 공이라고 하는 우리 그 본질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게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참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. 그렇게 바로 화두는 기준을 잡아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화두라고 하는 걸 잡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도대체 수학의 세계가 무엇입니까? 수학 어렵죠. 뭘 잡을지도 모르죠. 이때 우리가 정석이라는 책이 나오고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많은 학생들이 EBS라고 하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. 그거를 잡아서 수학의 세계로 들어갑니다. 그렇다고 했을 때 수학이 그 EBS 교재가 아니죠. EBS 교재를 잘한다고 수학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. 정석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이렇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또 알든 모르든부터 사실은 화두를 잡아갔습니다. 그 아인슈타인 자체도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수학을 잘했겠지만 그 수학 책이 있었겠죠. 그렇게 그를 이끌어 준 게 바로 화두입니다. 우리는 그 화두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잡기 시작을 하죠.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보살님들도 계시고 또 그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. 그 나는 이렇게 그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. 우리는 그 경제를 통해서도 그렇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와 경제가 다르지 않다. 나는 경제 투자를 가지고도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꼭 가난하지 않고 부자여도 그 부처님의 세계나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나중에 그 부자가 천국에 가기에는 그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돈을 쓰지 못한 그 쭈꾸르지 같은 그런 마음의 문제, 그 마음의 부자가 얘기하는 거지 물질은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화두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 투자의 세계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.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이 무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과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. 과학도요. 그래서 제가 과학과 그 종교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거든요. 우리가 민법 98조 물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보면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등 관리 가능한 자연물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공부를 좀 수업을 들은 것 같아요. 그 전기라고 하는 것이 전기를 이용해서 누가 에어컨을 가동을 하는데 그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에어컨 냉난방을 갖다가 닫는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죄인가 라고 할 때 바로 물건을 훔쳤다고 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절도죄가 되거든요. 이렇듯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며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거나 아니면 이 경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상당히 재산적 가치가 있고 돈이 되죠.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앞으로의 세상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한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요즘 이제 시대에 언택트 시대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지금 막 움직여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, 보이는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산업들이 무궁무진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것을 도외시했을 경우에는 부의 지도에서나 아니면 이 세상에조차도 존재하기도 좀 아마 힘든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즘에 진짜 좀 그런 걸 얘기 많이 합니다. 먼저 잠깐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그 뭐 죽었니 살았니 좀 말이 많았어요. 언론에서 막 별별 얘기도 많이 하고 소설도 쓰고 참 무책임한 말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네들은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누구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고 그리고 그거는 좀
속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거기다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. 지금 막 주식이 막 되게 요동을 쳤죠.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또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의 그 가상금리부터 시작해서 아마 리스크가 커지면 코리안 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지정학적 그 리스크라는데 그런 것이 이제 가동이 되면 어떤 심리적인 거나 막 이런 경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이런 자들을 그 간섭주의자라고 합니다. 아마 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막 인권, 민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. 이런 간섭주의자들을 좀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. 옛날에 그 제국주의자들이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데 뭐 되게 이제 많은 그 복음이나 좋은 걸 가지고 민주주의나 이런 걸 가지고 왔죠. 왔는데 실제적으로 독재자들을 뭐 물리치고 뭐 그 지역을 발전시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발전시킨 게 아니고 착취의 대상이 되었거든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. 우리는 그런 간섭주의자, 책임을 지지 않는 간섭주의자를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. 이제 후에 또 뒤에도 좀 그 간섭주의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건데 먼저 그런 얘기를 하죠. 제가 뭐 재미난 시 한 편을 좀 얘기를 할게요.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. 1954년 김춘수님이 꽃을 이렇게 좀 발표를 하였죠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그저 몸짓에 불과했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이런 참 그 시 그 앞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. 내가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그는 잡것에 불과하였다.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열정을 쏟아졌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가치라는 꽃이 되었다. 나는 그 내가 투자한 열정과 돈과 시간, 나의 모든 것들이 무언가 꽃이라고 하는 결과적 가치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죠. 투자란 결과적 가치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. 그런데 우리에게 저거 집값이 올라갈 거야. 저 주식이 올라갈 거야. 그러면 우리는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계좌를 까봐. 집을 샀으면 너 거기 들어갔니? 막 이런 얘기를 하죠. 제가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나 좀 딱 들은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이런 어떤 뭐 경제학 서적이니 막 투자니 막 강의니 어쩜 다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. 우리 큰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내가 어디 지역이 괜찮다, 이거 투자 가치가 있다 막 얘기를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. 너 샀어. 예? 너 샀냐고. 예, 저 샀는데 그럼 나도 하나 살게. 그리고 나중에 막 이거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때는 뭐 파는 게 맞아요 막 그러면은 그냥 팔아줘. 니 팔 때. 사실 그때 숨이 턱 막혀요. 이미 이분은 경제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바로 투자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, 사람들이요. 그냥 말하기 좀 쉽다는 거예요.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했습니다.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? 독재자를 뭐 몰아냈다. 그런데 이라크에 대해서 결과적인 거는 미국이 과연 거기에 민주주의를 퍼뜨려서 잘 됐냐 이거죠. 희생이 너무 크지 않나?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간섭주의자라고 합니다. 저는 누구에게 어디 지역이 뭐 좋니 많이 투자를 하니 많이 참 이게 어려워요. 바로 그 부분은 책임을 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책임이 없다면 그냥 쉽게 말한다면 그래 뭐 너는 투자해서 뭐 돈은 네가 버는 거니까 알아야 해. 그러고 아니면 말고 요즘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언론이고 뭐고 간에 아니면 말고식이에요. 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번에 그 한국당인가 미통당에서 뭐 선거 어쩌고 저쩌고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나라가 자꾸 이렇게 들썩이고 힘들게 말하는데 저는 좀 뭔가를 걸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 김정은 뭐 유고 그 얘기도 보면은 굉장히 좀 어느 한 며칠 막 진짜 막 나라가 되게 힘들었고 그러는데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. 우리는 그래서 항상
그 투자를 얘기하거나 뭐 특히 돈이 걸리거나 뭐 나의 어떤 기회비용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체크 포인트예요. 지금 이제 세상이 지금 되게 급변하지 않습니까?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뭐 그런 발표가 나온 것 같아요. 이제 분양권 이제 거의 그 광역시 수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전매 제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법인 규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. 우리가 법인 그거를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지요. 나도 법인을 뭐 할까 말까 막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법인 투자를 안 했죠. 그리고 규제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런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우리가 자, 이 시기에는 그 서울로 가자. 우리 꾸리 동네 1차 시즌, 1시즌에는 서울 투자였습니다. 두 번째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즌 2가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하자 다시 이렇게 얘기를 잡고 있죠. 바로 이렇게 그 화두라고 하는 게 특히 그 경제나 투자에 있어서는 이게 바로 그 시대 정신,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시기에 주류가 무엇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아주 우리 그 크게 한 방에 깨닫고 막 이런 거 말고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서 이 부자도 있지 않습니까? 이 원리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다 보면 이제 커다란 거를 배우게 돼 있어요. 바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죠. 다음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무엇 기준으로 잡고 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. 지금 자꾸 얘기합니다. 언덱트 얘기 많이 하죠. 제가 그거 많이 중요한 부분이에요. 벌써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. 동학운동인 뭐 실패했었다. 저는 그거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. 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. 사실 그거는 경제 부분에서 맞는 건 아니에요. 어떤 인생 부분에서 뭐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 이제 뭐 부처님이 제자가 됐다 아니면 크리스찬이 됐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평온을 잃었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하죠. 어떻게 좀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좀 맞지만 모든 자가 부자가 되었다. 그 경제적 부자를 얘기하는데 경제적 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건 한 10% 20%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현상학적 얘기잖아요. 지금 구조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것이다, 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20세기 시작한 마르크스에 의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지만 또 이제 그 중국이 또 한번 했죠. 중국의 사회주의가 몰락을 했잖아요. 이미 실패한 경험이에요. 그거는 아직 그쪽으로 나아가는 방법, 점진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어 올라가는 이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, 그거 참 쉽지 않은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이 언택트 세상에서 보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제 투자 패턴이 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. 저처럼 이제 우리가 뭐그 가치 투자의 최고는 부동산 아니었습니까? 그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. 근데 요즘 젊은 30대들은 좀 부동산 자체를 부동산으로 보는 것 같지 않고 채권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들에게 보면 무슨 이 부동산이 어느 지역 막 여기 지역 갔다가 여기 지역 갔다가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경쟁이 심한데 이거 약간 그 무한 경쟁 시대. 그 이들이 왜 이렇게 좀 메뚜기처럼 막 법인까지 만들어서 띄어가지고 이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가? 저하고는 좀 다른 투자 패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걸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게 불공정한 거래고 불공정한 그 행위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뭡니까? 많은 사람들이 뭐 100건, 200건, 뭐 500건 막 이렇게 막 떼거지로 어떻게 또 이렇게 쉽게 모여지는지 모르겠어. 이게 동호회에서 이렇게 모여지고 카페, 밴드 이런 식에서 참 이렇게 모여지고 하는데 이들이 우르르 들어간다는 거죠. 그래서 막 2천, 3천만 원 정도 뭐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투자 수익을 얻으면 또 다 팔아요.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기존의 주거,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가치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투자, 뭐 주식으로 보면은 거의 테마가 형성이 되거든요. 누군가가 야 여기 이렇게 모여서 보면 우르르 들어가고 당연히 올라가겠죠.
근데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있는 게 많이 미분양이 난다던가 아니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. 근데 막 물건이 뭐 저평가된 게 뭐 5개, 뭐 10개 이런 거밖에 없다. 그러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좀 어떤 큰 시기, 큰 문이 열렸을 때, 뭐 서울 같은 경우 그랬을 때 들어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고, 이 부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좀 사람이 그랬을 때 들어가십시오. 이거 맞습니다. 얘기했던 게 작년 6월 달에 그 서면인가요? 그 이편한 아니죠. 그 예, 이편한 그 시민공원 그거 미분양 났을 때 그거 다 죽죽으로 잡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? 많은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런 거는 그런 문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. 그리고 쟤는 이제 봤을 때 앞까지 이렇게 좀 보면서 움직여지는 게 좀 이제 앞으로 그때 그 중요한 게 본 게 해운대하고 부산 진구 쪽 그 라인 동해 남부선 라인 쪽이 이미 그 중심 라인이다. 앞으로 뭐 4차 산업이 되든 부산의 발전 방향이 그런 거다라고 저는 이제 투자의 그 원칙을 얘기를 좀 하죠.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 쪽이 이제 이 정부가 좀 예전부터 밀었던 이 정부의 좀 뿌리 같은 곳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쪽 같은 경우 좀 이제 지방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좀 생각해보고 그 이외에는 저는 좀 별로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리스크가 좀 있지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추려 나가야 되는데 요번에 그 정부 정책을 보면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좀 누를 거예요. 정부 정책이. 법인 투자 뭐 계속 얘기했죠. 좀 리스크가 많이 큰데 세무조사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전수조사까지도 가능할 겁니다. 왜냐하면 1인 법인,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법인이 거의 뭐 같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이제 개인 그 투자 내역까지 다 들춰낼 수 있는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. 그리고 좀 요즘 그러잖아요. 지금 정부 힘이 많이 세잖아요. 그리고 시대가 이제 좀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들고 나는 것보다 이제 부동산도 이제 실수요 개념으로 해서 이 정부의 의도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걸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반대로 기회도 되게 열릴 것 같아요. 저는 그 분양권 시장을 좀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거 열린 것보다 사실은 부산에서 좀 좋은 아파트들이겠죠. 핵심 아파트들이 좀 떨어지면 자기 실수요 개념으로 좀 사든지 그거를 좀 갭 투자를 해놓은 게 좀 옳다 생각해서 그거를 좀 많이 좀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. 한 올 초부터 그랬죠. 저는 제가 사람한테 권할 때는 공통점이 바로 있습니다. 내가 사고 싶은 물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. 나라면 저거 살 것. 이런 것. 그리고 내가 그걸 삽니다. 그리고 저는 가지고 있죠. 그리고 있다가 한참 후에 팔죠. 이 편한 그 이시공 그 물건도 아직 가지고 있고요. 좋거든요. 그냥 그 마음에 들고 좋은 물건 뭐 굳이 뭐 빨리 팔 필요도 없고 돈이 그렇게 급한 것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? 또 레미안도 그때 그 시민공원 뭐 좋더라고요. 그렇게 어렵게 멀리 고민하지 않습니다. 입지가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미래를 보고 그냥 사는 거죠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내가 그에게 투자를 했다면 그거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그 잡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름다운 꽃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, 뭐 그런 투자 좋지 않습니까? 앞으로도 이 투자의 세계는 더욱 복잡하고 발전할 겁니다. 제가 이제 우리 꾸리 동네에서 이제 이게 좀 많은 이제 그 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좀 꾸리 동네 자체를 이제 막 던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? 이랬던 이유고 저는 이제 이 아카데미만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많이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고 사실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냥 저는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제가 이제 소원지를 많이 좀 적어내라고 그랬어요. 아카데미 회원들 정도밖에 제가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앞으로 좀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오거나 뭐 궁금한 거 뭐 굳이 뭐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요즘에 뭐 하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?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그 화상 그 회의도 할 수 있고 화상으로 이렇게 보고 해도 좋지 않아요?
뭐 커피숍 굳이 안 가고 저는 여기서 뭐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좀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소원지를 하나씩 적어놔라 그리고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아카데미 회원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이분들 중에서 이제 그뭐 맨날 저를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.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. 그냥 누구한테 일률적으로 여기를 들어가라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, 그런 거는 요즘에 이런 친구들 30대 친구들이 더 빠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움직여지면 될 거고, 우리 꾸리 동네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 좀 싶은데 제가 좀 지켜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뭐 지방의 이런 뭐 소도시라던가 뭐 당장에 뭐 돈이 되는 뭐 수도권 뭐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 꾸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. 한 그래도 제가 좀 찍어줬던 거, 우리가 거기가 좋다고 얘기했던 거는 좀 장기 투자를 다 했던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수익이 많은 거는 뭐 15억에서 20억도 벌었을 거예요. 물론 안 팔았고 또 세금을 또 반 정도 내야죠. 또 세금 그렇게 많이 내면 또 애국자입니다, 그게. 또 이제 투자를 해서 자기가 이제 눈이 터지고 결국은 자기가 발전하는 거거든요.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저를 화두로 잡아도 좋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버려져야 할 카드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붙여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. 저는 그냥 어떤 그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경제 공부를 하거나 어쩌면 인생 공부 뭐 불교 공부를 했을 때 잠깐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뭐 프리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본인이 기준이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투자를 하고 본인이 움직여지는 게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는 그것이 아주 확고부동하거든요. 누가 뭐래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. 그 책임을 져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자산, 나의 능력, 나의 열정, 귀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.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이제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산이 이제 앞으로 소비의 양극화,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 소득의 양극화가 되게 심했었어요. 소득의 양극화로 이건 이제 소득의 양극화가 되니까 누구는 잘 벌고 누구는 적게 벌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양극화가 벌어진다 그러는데, 소득의 양극화를 넘어서 소비의 양극화가 되어버리면 양극화가 완성이 되어집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정부가 돈을 풀어서 민간의 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. 다시 백화점으로 명품들이 우죽순두게 팔리고 나머지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. 소득이 양극화가 되었어도 돈은 이렇게 돌았습니다. 위아래로요. 소비의 양극화까지 되면 돈이 안 들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. 계층이. 이거는 뭡니까? 계층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계층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양극화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면 밑에서 위에 올라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. 투자, 아파트 그거 한두 푼짜리 아니거든요.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. 아파트 쇼핑을 하고 있어요. 누가? 이들이. 이 30대들이 쇼핑을 하고 있어요.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. 누가 집은 주거입니다. 아니에요. 현실은요. 집이 상품이란 말이에요. 상품이란 말이에요. 어떤 집, 이들이 원하는 집은 입지 좋고 뭐 깨끗하고 또 쉽게 정책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 쇼핑을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소비의 양극화가 완성이 되어졌을 땐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계층이 나눠져 버려요. 그래서 지금 이게 막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주식도 한번 봅시다. 이 정부는요, 제가 올 초부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. 코스닥 같은 잡주가 좋다. 잡주가. 근데 이거 오래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. 경험상. 왜?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그 코스닥을 당연히 활성화시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잖아요. 앞으로 아직도 유효합니다.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세상을 다 끌고 가지는 않아요. 수급이 몰린다는 거잖아요. 수급이. 그러면 항상 깨달은 게 뭐냐면 투자는 돈이 얼로 몰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. 그 다음에
단기적인 거죠. 중장기적으로는 내 돈이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안전할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. 요즘 30대들이 이제 확 턴을 해버린 게 뭐냐면 저희 때 같이 좀 오래 묶어놓고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?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이들은 과감합니다. 이들의 30대 성향을 이해해야 돼요. 아주 과감해요. 그냥 겁이 없다 이런 표현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과감하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되게 정보가 빠르고 인적 네트워크를 보이지 않는 이 컴퓨터 네트워크, IT 인터넷 이런 걸로 막 만들어져서 금방 이게 또 서로 이렇게 모여지고 정보도 교류되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들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. 저는 리스크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이순신이 23전 23승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. 이기는 경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. 누구는 보면은 꾸리는 너무 용감하지 못해, 너무 배팅을 안 해, 너무 안정 위주로 가. 그렇지만 결과를 보세요. 제대로 된 투자는 말입니다. 남들이 10번 사고 판 거 그냥 한 번 사고 판 거하고 같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서울 투자했을 때 서울 한 3억에서 5억 정도 올랐는데 한 채 산 거 같지가 않아요. 한 5채 산 사람도 있고 그것도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증여도 했고 이미 서울 우리가 1차 투자했을 때 그 다음에 작년에 2차 투자했을 때 부산에 4월부터 한 9월까지 투자를 좀 많이 하셨죠.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투자할 게 뭐 있습니까? 그때 투자는 하고 지금은 그렇게 투자할 거 없거든요. 이미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시면 또 이제 매매를 하시든지 또 자녀를 주시든지 이사를 가시든지 그게 투자입니다. 너무 이제 이쪽에 근데 자꾸 현혹이 되니까 저도 이제 그걸 느낍니다. 이게 또 단기적으로 작은 자금이 필요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요즘은 이게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 일시적인 직업 이런 것도 많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아마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 같은 것보다도 이 언택트에서 이미 카카오나 네이버가 큰 흐름으로는 저는 차라리 그런 게 좋다고 봐요. 저번에도 자꾸 누누이 예를 들면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LG화학이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한 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산업, 다가오지 않는 산업이 이제 보여질 때 항상 그 가치는 올라가거든요.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고 말하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맙시다.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적어도 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보다는 기업가를 믿는 이유가 기업은 자기가 잘못 투자를 하면 그 주식이 무너지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회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투자할 때 과연 누구를 화두로 잡을까? 누구랑 같이 갈까? 그리고 누구의 말을 더 잘 귀담아 들을까? 같이 발을 담그는 사람, 그리고 리스크를 같이 하는 사람, 그런 사람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2강은 여기서 마치고요. 3강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 자신을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의가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좀 만나 뵙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다음 강의할 때 좀 설명을 할게요. 아카데미 회원들은 협동조합 인증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. 제발 이제 여기서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좀 본인이 업을 잘 하셔가지고 물론 경쟁이고 좀 치열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또 하나의 말 그대로 동네에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